자, 헌법재판관 네. 2명, 이완규 등 2명을 한덕수가 대행인데 지명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처구니 없죠. 국정농단이죠. 대놓고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뭔가에 홀려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 노름하다가 윤석열이 오더를 받고 저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그렇겠죠. 네. 윤석열하고 긴밀히 소통한 결과겠지만 왜냐하면 윤석열의 최측근 어떤 상황에서도 윤석열을 위해서 일어줄 사람 이번 헌법재판관들은 자기가 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파면했잖아요. 네네. 그런 일을 안 할 사람으로 이완규를 정한 거니까 네.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된 건데 한덕수 같은 빼꼼이가 아직도 윤석열이 하자는 대로만 쫓아다니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파면된 사람이니까 네. 집에 가는 사람이잖아요. 네. 여태까지 정말 극렬한 어조로 윤석열을 고무찬양하던 서울신문도 금요일 이후 논조를 갑자기 바꿔버리는데 논조 바꾸고 입장 바꾸는 곳에서 무슨 그런 대회가 열린다면 금메달 여러 개 딸 사람이잖아. 한덕수가. 그렇죠. 자기 고향도 바꾸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원래 이제 전라북도인데 그 전라북도라고 YS 때 그 신문이 프로필을 보도하니까 그 신문사에 연락해가지고 서울로 바꿔달라. 그러더니 DJ가 된다면 또 다시 그 신문사에서 이제 서울이라고 나오니까 전라북도로 바꿔달라. 이랬던 사람이야. 그럼요. 최강욱 변호사 얘기 들으셨어요? 인사청문회 앞두고는 뭐 전화를 100번도 더 하는데 국무총리 되고 난 다음에 저 100번을 더 해도 전화도 안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신의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기회주의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독 윤석열에게만 신의를 지킨다.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도 시켜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신의를 지켰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죽어갈 때 정말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이명박 정권에 붙어서 한 자리라도 하려고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자리 했고요. 주미대에서 나왔고 무역협회 회장도 했고요. 그래서 법인카드 빵빵 쓰면서 재미있게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한다? 끝난 대통령에게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이건 이해되지 않아요. 여태까지 한덕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람 충성파가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예요. 그럼 뭘까? 혹간 얘기하는 대통령 출마설 이거 근거가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지금 쫄리는 중입니다. 그렇지. 내란에 중요 임무 종사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드러난 게 없어서 그렇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멈췄거든요. 그렇죠. 10명 정도에서 멈췄지만 이제 수사가 재개돼야 되잖아요. 여러 수사기관도 해야 되고 또 특검이 도입되면 특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덕수의 범죄 행위들이 100일에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10명, 20명쯤 되는 여러 주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려면 내가 몸집을 키워서 대선에 나가고 야당이 되겠죠.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질 테니까 야당 대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을 한덕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카드. 지금은 여야가 없어졌습니다만 민주당든 예전 며칠 전까지 야당이었던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이나 이런 데서 강력히 반발할 만한 카드를 던짐으로써 반사 이익을 얻고 정치적 지형을 다진 다음에 이 한 몸은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국회가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랬어요. 뭐 청문 보고서를 안 받겠다. 청문회 안 하겠다. 그럼 이완규는 좋아하죠. 국회 가서 청문회는 벌 쓰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여러 가지 비루한 모습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 지나면 되거든요. 한 달이면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제 서류를 받지 않는 부분들, 서류를 받고 인사청문회를 연다면은 그거는 진짜 한 달 동안 잘 버티면은 이제 임명될 수 있지만 아예 서류 자체를 당신이 왜 우리한테 서류를 보내십니까? 당신이 뭔데요? 당신이 대통령실도 아니고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거 보낸 역사가 없어요. 실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면서 이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은 뭐 안 될 겁니다. 그래도. 근데 참 이 새끼들은 안 되고요. 이 새끼들은 아주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새끼들이니까. 그러니까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막말로 하면 한덕수가 지금 계엄도 일으킬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뭐 위법한 계엄이고 위헌한 계엄이고 아마 되겠지만 이번에 헌법재판관 2명도 위법한 지명일 겁니다. 네. 예. 그렇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제도, 법과 제도를 가지고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엎을 방법은 없다는 거죠. 서류를 안 받았다. 이거는 그냥 기분 좋은 얘기. 우리끼리 기분 좋자고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없다. 탄핵이 그래서. 탄핵은 중요하죠. 탄핵은 근데 헌법재판관 지명만 갖고 본다면 사후 약방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를 응징하는 의미. 한덕수가 다시는 헌법재판관 지명 같은 끔찍한 국정농단을 하지 않도록 막는 행위일 수 있지만 네.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한 것을 돌리기에는 어렵다. 물론 그렇더라도 네. 포기하지 않고 가처분도 내보고 여러 가지 해봐야죠. 권한쟁의 그게 바로 윤석열 수법이에요. 네, 되든 안 되든 계속 구속 취소 청구를 했었고 그런 와중에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하나? 그렇죠. 그러다가 아니 그 가능성 별로 없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니까 그러다가 해가지고 시간이 간 거예요. 네. 2달이. 네. 지금 2달은 아니고 한 55일인가 뭐만 지나면 되잖아요. 한덕수는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나버리면 한덕수도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이완규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면 되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전 별로 지금 머리에는 안 떠오르지만 있을 거야. 마은혁을 저렇게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저 임명장 도장 하나 안 찍어가지고 4개월을 버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법에 꼼수, 허점 그리고 빈 공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법률가들이 머리를 좀 잘 돌리면은 뭐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쪽은 너무 정직해가지고 정직하면 안 되지. 법꾸라지가 별로 없는데 지금 전쟁인데 그래서 한번 찾아보라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야죠. 왜냐하면 이완규가 왜 이렇게 문제인지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이완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는 바에 따르면 가장 유명한 건 제가 이완규를 처음 본 건 2003년이었죠.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화에 나왔잖아요. 거기 나와서 깬죽대던 사람이었죠. 네. 검사가 공무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일개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 평검사들에 대해서. 검찰 일반에 대한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인사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앞에서. 그럼 어떡하니? 인사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게요. 이런 거예요. 2003년에 이미 검찰공화국 완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세상이니까 대통령이 됐든 뭐든 우리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생중계되는데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전형적인 검찰주의자고요. 검찰을 통해서 먹고 사는 비루한 인간입니다. 그 장면을 봤던 윤석열을 포함한 정치 검사들은 아마 노 대통령을 비웃었을 거예요. 뒤에 가서는 뭐 자기 존경한다 그러지만 뭘 존경해 존경은? 존경 안 하죠. 막 비웃고 뭐 그랬을 거란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이 바라보는 건 딱 하나예요. 어느 학교 나왔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상고 나왔잖아요.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아니었으면 뭐 서울대 법대 못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벌로 따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확 미끄러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법적 경력이거든요. 그럼 판사로서 그것도 서울이나 이제 중앙에서 판사로서 경력을 소위 지들이 말하는 따옴표 치고 엘리트 법관으로서의 경력을 가졌어야 돼요. 근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뭐 현실에서도 많이 보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정말 없는 사람들의 변호인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했잖아요. 민변 활동 열심히 했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사건들 많이 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의 불임 사건이라든지 친구가 되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족보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이력에 대해서 야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정치검사들은
비웃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국민적 찬사가 끊이지 않는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 같은 경우도 네. 다들 훌륭하다. 정말 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법조계 그 문법으로 보면 향판만 지낸 사람이에요. 그렇죠. 시골에서 그냥 판사하던 사람인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거든요. 그렇게 네. 무시할 이유가 많아요. 네. 어떤 사람은 사법시험 합격하면 아니 합격이 아니라 수석을 했단 말이에요.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수석 못했으니까. 그럼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 여자니까 무시해버려요. 아주 이런 식으로 무시의 코드를 곳곳에 숨겨놓고 미친 새끼들이 한마디로 이 새끼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그대로 해주시는 미친 새끼들이지. 숨겨놓고 이런 비용신 새끼들을 이제 죄송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끼리끼리 지들이 뭔가 남다르다라는 걸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별하고 혐오하고 예. 간극을 넓히면서 지들의 기득권을 안정화하고 영속하려고 하는 친구고 이완규 대표적인 친구죠. 네. 그리고 윤석열하고 너무너무 가깝고. 어떻게 이런 쓰레기들만 골라가지고 똑같이 구수죠. 똑같이 구수. 그러니까 사법시험도 동기인데 23기라고 연수원 네. 기수. 그다음에 대학 입학도 동기거든요. 네. 둘 다 동기이죠. 근데 이게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법은 누구 편에 서는지 이런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직도 나의 패권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윤석열 일당들은 아주 정말 지독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완규는 내란 세력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너무 이 부분은 잘 아시니까. 만약에 그게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헌법재판관 베끼는 거죠. 공무원이니까 파면되는 거예요. 파면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세에 지장 없어요. 그러라고 그래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얘네들이 그 이완규를 집어넣은 이유는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 위원정당 심판 때 국민의힘 편에 설 재판관을 한 명이라도 더 넣자 이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겠죠. 나는 그 이완규가 그때 가서 국민의힘 손들어줄 수 있을까? 뭐 한참 지난 뒤일 텐데 그것도 이제 불투명할 뿐더러 이완규가 그때까지 헌법재판관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력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네.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이 양반은 권력의 속성, 기득권들의 밑바닥, 본질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다급하거나 뭐 어떡하지 하면서 뭐 정말 마음 조려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아니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발악하는 거예요. 계속 발악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전원일치로 네. 파면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발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중에 두 달 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함께 목격하시겠지만 정권은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지. 발악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 연장으로 탄핵당했어요. 네. 발악의 결과예요. 오히려 발악하니까 더 국민들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네. 발악하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이완규도요. 예. 사실 이렇게 하면요. 예를 들어 민주파가 있단 말입니다. 네. 민주파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예. 탄핵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도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는 좀 편하게 있었어요. 뭐 산보도 하고 영화도 보고 꽁클라베 재밌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지냈는데 딱 한덕수가 어제 그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긴장감을 대선 전략에 조금 더 도움이 안 돼요. 이 긴장감을 저도 아침에 방송하러 오면서 생각한 게 이 긴장감을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 6월 3일까지는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등신들은 지금 대선에서 이길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한덕수가 뭔가 자꾸 변수를 만들어내 봐야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든 지금 중도층으로 가야 되는데 중도로 가겠습니까? 이지랄을 떨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긴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낙관하면 안 되고 한 표 한 표가 더 소중하니 그래서 제 아는 어떤 분은 선거날 외국에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외국민 투표 뭐 이런 게 아니라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르신을 모시고 투표장에 가겠다는 거예요. 거동이 좀 불편하시니까. 그거 하시려고. 한 표라도 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비용 얼마나 많이 씁니까? 항공료부터 체재비 뭐 이런 거 써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을 투표소에 모시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한덕수 덕분에 생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귀국하신다는 거예요. 수백만 원 비행기 비용을 대면서. 금요일 날 민주 세력이 이겼잖아요. 국민이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기면 어떻습니까? 네. 느슨해지죠. 이완되는데. 이기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발도 뻗고 네. 그날 이후에 편히 자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네. 드디어 일상을 회복한 거예요. 네. 근데 한덕수가 그러지 마세요. 정신 차려요. 내란 세력 살아 있어요? 그러면 뭐 긴장해야죠.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탄핵시킬 때 또 그 파면 선고받을 때 그리고 대선 결과까지 넘어야 할 큰 산이 3개나 됐어요. 사실은. 네, 여러분 다 이긴 싸움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